저는 올해 51살 이혜영입니다. 제 입으로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게 너무나 부끄럽고 송구스럽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 속에 켜켜이 쌓인 이 감정들을 어딘가에 털어놓지 않으면 병이 될 것 같아 용기를 내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 이야기는 어쩌면 많은 분들이 손가락질할 만한 금지된 사랑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제게는 삶의 마지막 불꽃처럼 타오른 지독히도 아름답고 슬픈 사랑입니다. 제 언니, 미경 언니는 언제나 저의 전부였습니다. 부모님 일찍 여의고 둘이서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왔으니까요. 언니는 저의 엄마였고 언니의 병은 제 삶의 짐이었습니다. 가난 말기라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저는 모든 것을 내팽개치고 언니 곁을 지켰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힘없이 신음하는 언니를 볼 때마다 제 가슴은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의 시간 속에서 저는 형부인 김재혁 씨와 함께 있었습니다. 형부는 언니의 유일한 버팀목이었고 저 역시 언니를 간병하며 형부와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마주치는 시간이 늘어났고 함께 언니의 상태를 걱정하며 밤늦도록 간병하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혈육으로서 가족으로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관계였습니다. 하지만 매일 밤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형부는 항상 저를 집 앞까지 바래다 주었습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우리는 언니의 이야기뿐 아니라 서로의 속 깊은 이야기들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형부의 삶 또한 녹록지 않았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잔뼈가 굵은 분답게 거친 풍파를 많이 겪어온 사람이었죠. 10여 년 전 사업 실패로 모든 것을 잃고 어렵게 다시 일어서려 할 때 언니의 병이 찾아온 겁니다. 그의 어깨는 항상 무겁게 드리워져 있었고 그의 눈빛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는 제게 언니에 대한 미안함과 죄책감 그리고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털어놓았습니다. 저 역시 제 삶의 무게를 짊어져야 할 언니의 병원비를 그리고 앞으로 홀로 남겨질지도 모른다는 외로움을 형부에게 토로했습니다. 어느 날 밤 언니가 통증으로 힘들어하며 잠 못 이루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언니 옆에서 밤새 간호했고 형부는 맞은편 간이 침대에서 잠 못 이루고 뒤척였습니다. 새벽녘 언니가 잠시 잠든 틈을 타 저는 복도로 나와 찬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그때 형부도 따라 나와 제 옆에 섰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 온기, 그 따뜻한 손길이 제게는 너무나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형부에게서 단순한 가족 이상의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언제나 따뜻했고 저를 바라보는 시선에는 연민과 함께 알 수 없는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감정은 제 마음속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잊고 살았던 여인의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들었습니다. 죄책감과 혼란스러움에 밤잠을 설치는 날들이 많아졌습니다. 이러면 안 돼, 언니에게 죄를 짓는 거야. 수없이 되뇌었지만 형부의 작은 위로와 따뜻한 눈빛은 제 마음속에 깊은 파문으로 일었습니다. 언니의 병세는 점점 깊어졌고 언니의 고통만큼이나 저의 마음속 갈등도 깊어졌습니다. 형부와 저는 언니의 병간호를 핑계 삼아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병실을 나와 함께 마시는 자판기 커피 한 잔, 병원 근처 작은 식당에서 허겁지겁 때우는 식사 시간, 그 모든 순간이 제게는 특별하게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 주었고 점차 서로에게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언니가 위급해져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의사는 최악의 상황을 이야기했고 저희는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 형부와 저는 병원 벤치에 앉아 아무 말 없이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형부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거칠었지만 그 온기는 제 마음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었습니다. 그는 제게 말했습니다. 혜영 씨, 언니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걸 보는 게 너무 고통스러워요. 이 모든 고통이 저 때문인 것 같아요.
그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고 저는 그를 위로하듯 그의 어깨에 기댔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서로의 체온을 느꼈고 금지된 감정의 불씨는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서로에게 더욱 조심스러워졌지만 동시에 더욱 깊이 이끌렸습니다. 형부는 저를 볼 때마다 미안하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고 저는 그 눈빛에서 저와 같은 혼란스러움을 보았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언니가 잠든 병실에서 나와 우리는 병원 옥상으로 향했습니다. 차가운 밤바람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었고 우리는 서로에게서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제 손을 잡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혜영 씨, 제가 언니에게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지만 혜영 씨를 보면 왠지 모르게 힘이 나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그의 품에 안겨 뜨거운 눈물을 흘릴 뿐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죄책감과 금지된 욕망이 뒤섞여 제 마음은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폭풍우 속을 헤매는 작은 배와 같았습니다. 언니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형부에 대한 주체할 수 없는 이끌림 사이에서 저는 갈기갈기 찢겨나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존재는 제 삶에 다시금 색깔을 입히는 듯 했습니다. 메마르고 건조했던 제 인생에 다시금 뜨거운 무언가가 샘솟는 것 같았습니다. 언니의 상태는 점점 더 나빠져만 갔습니다. 의사는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날 밤 형부와 저는 병원 앞 술집에서 소주잔을 기울였습니다. 언니의 마지막을 예감한 듯 우리는 말없이 술만 마셨습니다. 술잔이 비워질수록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던 감정들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형부는 흐느끼며 언니에 대한 미안함과 고통을 토로했고 저는 그런 형부를 보며 마음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새벽녘 우리는 만취한 채 형부의 작은 오피스텔로 향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우리의 눈빛은 서로를 향했습니다. 더 이상 이성으로 막을 수 없는 감정의 파도가 우리를 덮쳤습니다. 그는 저를 조심스럽게 안았고 우리는 서로의 품에 안겨 뜨거운 키스를 나누었습니다. 그 키스 속에는 죄책감, 슬픔, 그리고 주체할 수 없는 갈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모든 것을 잊고 서로에게 온전히 집중했습니다. 그의 거친 숨소리와 저의 흐느낌이 뒤섞여 작은 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의 손길은 조심스러웠지만 동시에 뜨거웠습니다. 그의 품은 넓고 따뜻했고 저는 그 품 안에서 모든 고통과 불안을 잠시나마 잊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육체적 욕망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세월 쌓인 외로움과 고통 속에서 서로에게 유일한 위로가 되어준 두 영혼의 만남이었습니다. 금지된 사랑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세상의 모든 비난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새벽이 밝아오자 차가운 현실이 우리를 덮쳤습니다. 머리맡에 놓인 언니의 사진이 우리를 비난하는 듯 했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옷을 주워 입었고 어색한 침묵 속에서 서로에게서 멀어졌습니다. 형부는 저를 집 앞까지 바래다 주었고 우리는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밤은 우리에게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고 동시에 엄청난 죄책감과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며칠 후 언니는 끝내 숨을 거두었습니다. 언니의 마지막 순간 저는 형부와 함께 언니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언니는 마지막으로 미소를 지으며 제게 속삭였습니다. 혜영아, 재혁 씨랑 서로 의지하면서 잘 살아. 언니의 마지막 말이 제 가슴을 비수처럼 꽂았습니다. 언니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일까요? 저와 형부의 관계를 알고도 우리를 용서하고 떠난 것일까요? 언니의 마지막 선물은 제게 엄청난 슬픔과 동시에 영원히 지울 수 없는 죄책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장례식은 슬픔 속에서 치러졌습니다. 조문객들이 북적이는 가운데 저는 형부와 애써 시선을 피했습니다. 우리는 슬픔에 잠긴 가족의 모습으로 서로를 대했지만
우리 둘만의 비밀은 우리를 짓눌렀습니다. 언니의 죽음으로 우리의 관계는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숨길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언니에게 너무나 미안한 마음에 우리는 서로에게 쉽게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모든 것이 정리된 후 형부는 제게 찾아왔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슬픔으로 가득했지만 그 속에는 저를 향한 깊은 연민과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혜영 씨, 언니에게 너무나 미안해요. 하지만 저는 혜영 씨를 놓을 수 없어요. 저 역시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언니에게 죄를 짓는 것이지만 저는 형부를 놓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제 삶의 유일한 빛이었고 제게 다시 살아갈 이유를 주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조심스럽게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웠고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에게 너무나도 간절했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모르게 언니의 납골당을 찾아가 언니에게 용서를 빌었습니다. 저는 언니에게 속으로 끊임없이 이야기했습니다. 언니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나도 살아야 했어. 나도 행복해지고 싶었어.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예상대로였습니다. 언니의 친구들은 저를 손가락질했고 형부의 친척들은 우리 관계를 맹렬히 비난했습니다. 어떻게 동생이 형부랑 그래? 언니 무덤에 침 뱉는 짓이다. 온갖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 수 없었고 형부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를 놓을 수 없었습니다. 서로를 의지하며 이 힘든 시간을 버텨냈습니다. 형부의 아들 김준호는 저희 관계를 가장 격렬하게 반대했습니다. 그는 제게 찾아와 격분하며 소리쳤습니다. 아줌마, 어떻게 아빠랑 이럴 수 있어요? 우리 엄마가 죽은 지 얼마나 됐다고. 이건 엄마에 대한 모욕이에요. 그의 눈빛은 증오로 가득했고 저는 그의 말을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미안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준호는 아버지와의 관계까지 끊겠다며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형부는 아들을 설득하려 노력했지만 준호의 마음은 쉽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외면은 형부에게 큰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저는 형부에게 미안함과 동시에 이 모든 상황의 원인이 저 때문이라는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시간이 흘러 언니가 세상을 떠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주변의 시선과 비난 속에서 조심스럽게 사랑을 이어갔습니다. 형부는 제게 청혼했습니다. 혜영 씨, 이제는 떳떳하게 혜영 씨와 함께하고 싶어요. 언니에게도 그리고 혜영 씨에게도 더 이상 죄를 짓고 싶지 않아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과연 우리가 행복할 수 있을까? 사람들의 시선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하지만 형부의 진심 어린 눈빛과 따뜻한 손길은 제 모든 불안을 잠재웠습니다. 저는 형부의 청혼을 받아들였습니다. 우리는 소박하게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가족과 친지 중에는 몇 명만이 참석했고 그마저도 축하보다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에게서 용기를 얻었습니다. 이제는 언니에게 용서를 빌고 우리만의 행복을 찾아 나설 차례였습니다. 새로운 시작은 쉽지 않았습니다. 형부의 아들 준호는 여전히 저희를 외면했습니다. 명절에도 찾아오지 않았고 전화 한 통 없었습니다. 형부는 아들 문제로 힘들어했고 저는 그런 형부를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에게 의지하며 굳건히 버텨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하고 둘만의 공간을 꾸며나갔습니다. 매일 아침 형부가 직접 내려준 커피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했고 저녁에는 함께 산책을 하며 소소한 행복을 찾았습니다. 저의 오랜 꿈이었던 작은 공방을 열었습니다. 언니가 살아있을 때부터 꿈꿔왔던 일이었습니다.
형부는 제가 공방을 여는데 전폭적인 지지를 해주었고 직접 망치질을 하며 공방을 꾸미는 것을 도와주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도자기를 빚고 그림을 그리며 마음의 평화를 찾았습니다. 형부 또한 오랜 시간 해오던 건설 현장 일을 정리하고 작은 농장을 가꾸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새벽마다 밭에 나가 채소를 가꾸고 수확한 농산물을 시장에 내다 팔았습니다. 늦은 나이에 시작한 새로운 삶은 서툴고 때로는 힘들었지만 우리는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며 이겨냈습니다. 밤이 되면 우리는 함께 거실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며 하루를 이야기했습니다. 서로의 눈빛 속에서 우리는 깊은 이해와 사랑을 확인했습니다. 언니에게 죄를 지었다는 죄책감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언니의 마지막 유언처럼 서로 의지하며 꿋꿋이 살아가기로 다짐했습니다.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형부의 아들 준호였습니다. 그는 문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다가 조심스럽게 들어섰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어색함과 불편함이 서려 있었지만 그 속에는 조금이나마 누그러진 감정이 보였습니다. 그는 서툰 목소리로 형부에게 말했습니다. 아빠 그동안 죄송했어요. 저도 이제 아빠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형부는 아무 말 없이 아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랜 시간 닫혀있던 준호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조금씩 세상 밖으로 걸어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지지는 못했지만 서로에게 기댈 수 있는 존재가 있기에 우리는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우리는 황혼이라는 이름 아래 다시 찾아온 이 사랑이 어쩌면 언니가 우리에게 준 마지막 선물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제 이야기를 들으며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금지된 사랑이라 손가락질 하시겠지요. 하지만 인생의 황혼기에 찾아온 이 사랑은 제게 다시 살아갈 용기를 주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예기치 못한 순간 찾아온 특별한 인연이 있었나요? 그 인연이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바꾸어 놓았는지 궁금합니다.